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더니 계속 신경이 쓰여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전까진 몰랐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띄고 귀에 박히는 그런 경험이요. 이렇게 뭔가 거슬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없앨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뭐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큼 나한테 영향력이 있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 쏟은 또 쏟을 나의 시간과 마음이 참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주의를,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또 귀를 사로잡을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한텐 더 중요한 것들이 또 흥미로운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는 우리 산책할래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62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에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4월 오픈 예정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누군가는 교통이, 누군가는 입지가 중요하다 말한다. 롯데캐슬 인피니엘에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에서 만나는 남구개발의 중심. 무한한 프리미엄을 누려라. 롯데캐슬 인피니엘. 문의 1566-6606. 롯데건설.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네, 4월 8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62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와 함께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62번째 산책. 오늘은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4월인데요. 꽃피는 봄이 됐어요. 네. 선생님은 이 봄을 또 이 계절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아주 봄답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은 올해로 22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모에 아주 관심이 많았고 수능 끝나고 나서는 쌍꺼풀 수술이 하고 싶다기에 흔쾌히 해줬어요. 그 정도야 많이들 하는 거니 저도 수능 후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모으더니 코 수술을 하더라고요. 상의도 없이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요즘은 또 교정을 하고 싶다고 난립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라서 동네 치과 의사도 권하지 않던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해요. 집에 있으면 온종일 사진을 찍고 거울을 보면서 눈썹이 짝짝이니 턱살을 없애고 싶다느니 그런 소리 해요. 마스크 해제한 뒤로는 입이 튀어나와서 촌스럽다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요. 딸이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높아요. 너 정도면 됐다 라고 해도 그건 엄마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고요. 이미 말도 안 하고 코 수술한 전적이 있어서 저러다 혹시 TV에서 보는 것처럼 성형 중독이라도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제 딸이 좀 심한 편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봤어요. 일단은 이번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따님 정도의 외모 강박,
요즘 친구들은 다 이런가요? 아니면 좀 심한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연을 그냥 보시기에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심한 생각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예, 이거 보면 이제 그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해버린다든지 네. 또 의사가 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 있으면 온종일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 등을 보면 네.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데 사실 잘 아시지만 요즘 시대적 분위기가 외모가 굉장히 이제 집중되는 분위기고 요즘 맞아요. 초등생들도 화장하는 거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심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소 심한 것하고 진단이 될 정도로 심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심하면 우리가 신체 변형 장애라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신체 변형 장애요. 오. 네. 자기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어서 자신의 신체가 뭔가 예를 들어 이제 턱이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본인은 많이 튀어나왔다든지 그러니까 모양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믿는 이제 생각들이 강할 때 당연히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외모가 너무 엉망이니까 네. 이제 막 그 외모를 집착을 해서 거울을 본다든지 과도하게 치장한다든지 수술 같은 이제 안심시키려는 행위를 추구한다든지 네. 타인과의 외모 비교를 심하게 한다든지 음. 이런 게 증상이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직업적, 학생들은 학업적 분야에 고통스러운 이제 이런 고통이 손상될 때 우리가 진단을 좀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네. 이분은 과연 그 진단까지 될지는 사실은 조금 진료를 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상의 없이 수술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과도한 모습은 사실 신체 변형 장애가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네. 여튼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심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요즘 정말 외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정도면 외모 관심이 좀 과도하다 하는 진단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본다면 네. 일반인도 사실 외모에 관심 많잖아요. 네. 우리도 뭐 관심 있고 나쁜 건 아닌데 네. 일반인들이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집착을 하고 어떻게든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겠죠. 근데 외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지는 않는 게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집착과 고통이 과도하게 네. 있는 상태인 거죠. 네네. 정말 근데 이 외모 강박이라든가 외모 지상주의 이 말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돼 왔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SNS가 발달하면서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구나 사실은 그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뭐 결혼 그 대상자에 대해서 딴 것보다 성격 봐요 하지만 네. 그 말도 맞지만 네. 실제 우리의 본능은 외모를 훨씬 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인상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마스크도 최근에 이제 안 벗는다 그러는 게 네. 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스크 쓰는 게 훨씬 예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 그 마기꾼. 네네. 그래서 벗으면 네. 이제 좀 남에게 더 이렇게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더 네. 못 벗는 우리 이제 분들도 많다고 할 정도로 SNS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있고 사실 네. TV에 솔직히 연예인 분들이 그분들은 그냥 예뻐서 나오는데 네. 보는 입장에서는 비교하지요. 다들 그 외모 지상주의를 훨씬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는 것도 같고 네. 그래서 아마 갈수록 네.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모에 집착될 만한 여러 가지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좋아야 되고 뭐도 어때야 되고 이런 게 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네. 이런 마음이 이런 본능이 사실 이런 사회적인 문화와 SNS를 타고 더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외모에 집착하는 거는 외모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사실 내면의 문제를 외모에 투사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가 더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강화되어야만 외모에 대한 집착이 사그라드는데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글쎄 더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 집착은 내면의 문제다라는 네. 말씀이죠.
근데 그 외모 콤플렉스가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성형 수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네.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사연자님의 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쌍꺼풀 수술하고 코하고 근데 만족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은 교정을 하고 싶다,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더 예뻐지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100% 만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네. 저도 필요한 경우는 이제 추천하기도 하는데 어. 비교적 자신의 외모를 비교적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부족함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면 네. 수술했을 때 좀 나아지면 그것이 나아졌다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네. 내면의 열등감이 크거나 외모에 집착이 강할 때는 수술한다고 내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해서 좀 달라져도 또 트집을 잡아요. 마음의 문제인 예. 거예요. 이거는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수술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가서 이제 의사들을 고소하기도 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안 된다면 네. 수술을 해도 불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은 이제 들게 되고요. 네. 이 사연자의 딸도 제 생각에는 일단 코 수술을 했음에도 조금 글쎄요 만족이 안 되는 듯해서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시술이나 수술을 원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고, 한 번 더 수술을 해서 2번, 3번 해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깨달아진다면 이게 내면의 수술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진 쉽지 않을 않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외모 강박이 너무 심하면 성형 중독에 걸린다거나 또 과도한 다이어트로 섭식 장애를 겪기도 하잖아요. 거식증 네. 같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좀 네. 문제가 되겠죠? 네, 실제로 문제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 네. 확대해서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라는 게 외모의 예쁜 것을 보면 만족할 텐데 어떻게든 자기 외모의 트집을 잡아보기 때문에 네. 그것은 클수록 커져 보이니까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네. 수술 같은 집착이 되기도 하고 살을 과도하게 빼거나 식이장애, 중독, 성형 중독 이런 것들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네. 이런 외모 강박이 좀 심한 분들한테는 네. 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든지 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든지 이런 뻔한 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외모 강박에서 벗어나려면 네. 스스로 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말씀처럼 외모에 대한 이렇게 왜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절대 안 듣죠. 내면 이야기하면 이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외모 강박이 좀 심한 경우에 네.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치료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이제 범주를 이제 가지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통계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겪고 있는지. 근데 외국을 보면 뭐 2, 3, 4% 이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나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치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과 함께 만들어져 온 것이 외모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을 결국은 바꾸어야만 네. 외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뼈대가 가늘어서 어릴 때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왜소한 저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힘들어했거든요. 지금 왜소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20대에 그래서 죽도록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전에는 너무 왜소했고 네네. 20대에는 제가 하루에 2시간 반씩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외모 중독이거든요. 제가 그 시절을 겪으면서 그때는 이제 무슨 그 대회에 나갈 만큼 몸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걸로 저를 커버하려고 했는데 사실 소용이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내면이 더 건강해지면서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도
좀 외소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이제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동하지 않고 운동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래서 의사가 상담사가 조금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내적인 그 자기 안에 대한 자존감에 이런 부분들을 네. 오랜 시간의 대화와 이런 부분을 통해 좀 자라게 해준다면 의미가 있는 치료가 되겠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때로는 많이 권합니다. 약물 치료요. 예, 약물 치료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고정되어 있는 부정적 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물 치료와 함께 네. 상담 치료를 할 때 의외로 도움이 되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신감 잃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이분들도 아마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피해자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네네.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정말 수고 많으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과거에 자라면서 또 고통이 있었고 네.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늘 자기가 피해자라는 느낌이 있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에 대해서 좀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는 이 외모가 그냥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자존감 정체성과 연결되다 보니까 외모가 좀 더 예뻐져야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모는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이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 네. 아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행복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모가 행복의 조건은 전혀 아니고 네. 자신의 외모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너무 이 바뀌지 않는 이 외모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모가 결코 아님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내면을 외모로 자꾸 채우려고 하시는 시도를 하시면 죄송한데 무조건 실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뻔히 보이는 일들에서 손을 좀 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일로 가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언뜻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편견에 피해자가 되는 건 자기 자신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못생긴 사람들 같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 좀 외치고 오히려 우리 외모가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좀 표현하시면 좋겠고 좀 못생겼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자신을 좀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혼자가 안 되면 네. 같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시달리고 계속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외모 자존감을 좀 이렇게 획득하시면서 예,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모와 관련된 첫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도 마음속에 다양한 고민과 갈등, 불안,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요. 어딘가 털어놓고 싶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산책할래요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2260, 샵 226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또는 부산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 의견 게시판에 게시글 남겨주세요. 방송 통해서 우리 마음지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듣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겐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동생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아파하고 또 무너지는 동생을 보며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다행히 동생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란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식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또 그건 아니래요. 그냥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편안해진다고요.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얘기 같고 또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요. 그날도 찝찝해서 나쁜 생각하지 마라 계속 다독였는데 동생은 오히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저 웃더라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동생을 유심히 살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동생 옆에 어떤 식으로 있어줘야 할까요?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면 이번 사연자분의 동생이 뭐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명언 같은 걸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를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진료하다 보면 요 정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많으세요? 네, 꽤 오. 많으세요. 근데 글쎄요, 그런 생각들을 한 번들 안 해보시는구나. 네, 일단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글로만 볼 때는 자살 위험이 크게 보이지는 이제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말을 꺼냈다라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죽음에 대한 언급은 직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조금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태도는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안 떨어도 되지만 네. 이 사연자의 동생이 일단 힘든 일을 겪고 주저앉기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뭐 진짜 죽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나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놓고 쉬면 좋겠다 그 정도일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생각이 사실은 이제 발전할 수 있잖아요. 네.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옆에서 이제 도우면 되는데 다행히 지금 이 사연자가 보기에 동생이 잘 극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옆에서 어느 정도 잘 좀 관찰하시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열에 하나라도 백에 하나라도 혹 이런 생각을 방치하면 자살로 가는 경우도 혹가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생각이 한번 드러났다는 사실에 좀 집중을 하셔서 생각이라는 게 한번 생각하면 이 골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연자님이 질문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동생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생을 계속 유심히 살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먼저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듯 하면서 약간 유심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예, 왜냐하면 겉으로는 너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 평범하게 넘기시고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유심히 살펴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이고 하지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언니가 걱정을 하면 동생이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잘 극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잘 극복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꾸 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꼭 내게 말해달라 이렇게 좀 이제 통로를 열어두는 이야기를 좀 하시고 힘들면 연락 바로 해라 뭐 이렇게 문자라도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다 정도만 안심시켜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연자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라는 네.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볼게요. 앞으로 동생 옆에 어떤 식으로 있어줘야 될까요? 거든요. 네. 어떻게 있어주면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자연스럽게. 예. 뭐 튀게는 하지 마시고 비교적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요. 비교적 요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보통 사연자분이 동생하고 연락을 예를 들어 2달에 한 번 정도 했다면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내지는 한 번.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조금 더 자주. 근데 동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게 자주 하는 것은 좀 힘드니까 네. 네네. 한 번씩 자주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또 역시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언니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고 동생이 언제든지 동생이 이야기할 때 언니가 좋은 충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네. 계속 그 동생의 마음을 깊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신의 한 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필요할 때 전화 오면 잘 들어주는 것으로 하고 네. 언제든 또 연락해 그리고 또 연락 오면 들어주고 그러다가 만약 이 내용이 좀 깊어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럴 경우는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정말 죽고 싶은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나도 몰랐는데 자살 생각이 떠오르네 뭐 이런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조금 호들갑을 떨더라도 네. 정신과에 한번 데리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관심이 일단 필요하고 연락을 해주면서 조금 위험 신호가 보인다 하면 네.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우울증이 좀 심한지 아닌지 혹시 알 수 있는 네.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우울함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다 알잖아요. 우리도 한 번씩 우울해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보통 요런 게 2주 이상 심하게 지속될 때가 우울증으로 보는데 2주 이상이요. 예, 심하다라는 거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야 되거든요. 친구도 만나다 안 만나고 직장도 잘 못 나가겠다 그러고 하던 공부나 일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 네.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불면증이 발생된다든지 다음에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 늘 되던 집중도 안 된다든지 네. 뭔가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진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소한 일로 결정을 잘 못한다든지 그리고 갈수록 자기 비난 자책이 많아진다든지 그리고 표정을 보면 좀 무표정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느린 모습이 좀 관찰되기도 하고 또는 왔다 갔다 되게 불안한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이렇게 적어지죠. 네, 그러면서 평소와 뭐라도 다른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네. 아끼는 걸 누구에게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자살 징후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언어로 비언어로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신호들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거나 그런 말을 한다면 그냥 허투루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자살을 예고하는 경고음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네네. 하시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정말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너 혹시 자살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잘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이 직접적인 질문이 사람을 살립니다. 네. 이게 네. 그 미안해서 간접적으로 하시면 도움 안 되고요. 너 혹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한 적 있니? 자살이라는 언어를 써도 돼요. 단어를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 동생은 언니 무슨 소리야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네. 그럴 때 대화를 해요. 의외로. 물론 숨기는 사람도 있죠. 네. 네,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게 특히 자살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진료 보러 오시면 멀쩡해 보여도 꼭 물어봅니다.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라고. 네네. 그러면 약간 불쾌한 분도 없지는 않지만 네. 그분이 불쾌하셔도 내가 불쾌함의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물어보고 미리 예방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 언급을 가족분들이라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있냐, 네. 자살하고 하고 싶냐, 싶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묻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도 마음속에 다양한 고민과 갈등, 불안,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요. 어딘가 털어놓고 싶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산책할래요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2260, 샵 226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아니면 부산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 의견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방송 통해서 우리 마음지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듣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63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